고작 하루 사이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를 스쳐 지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잔상처럼 남아있는 꿈 이야기부터 출근길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어느 청취자의 사연, 최애 작가의 신간소설 속 주인공의 서사, 그리고 길에서 우연히 지나친 낯선 이의 슬픈 표정에서 괜히 그려지는 장면까지. 어떤 이야기는 금방 스쳐 지나고 어떤 이야기는 하루 종일 나를 따라다니다 잠들기 전 칫솔질하는 순간에 문득 다시 떠오릅니다. 당신 안에는 지금 어떤 이야기가 머무르고 있나요? 거북목 라디오 6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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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목 라디오를 진행하는 송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거북목 라디오를 진행하고 거북목 편지를 쓰고 있는 희북이입니다. 저는 거북목 라디오 함께 진행하고 만들고 있는 정주환입니다. 와, 네, 인사가 점점 짧아지고 네. 있다. 소개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네, 점점 알아가고 있으니까. 네, 또 저희가 두 번째 이제 3월 네 번째 목요일에 지금 아마 방송을 가장 빨리 들으시는 분은 3월 26일 목요일에 네, 듣고 계시겠네요. 네, 미래 우리에게 보내는 거북목 라디오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녹음을 하고 이제 두 번에 나누어서 라디오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 녹음한 방송 후에 잠깐 또 엄청 떠들고 돌아왔습니다. 거의 한 편 녹음한 네. 수준으로. 그렇죠. 그럴 거면 그냥 녹음 버튼을 그 눌러놓고 생각을 중간에 했어요. 네. 아예 제가 오늘 이번에 오프닝을 쓰면서 되게 이야기라는 키워드로 좀 바라보니까 너무 많은 이야기가 우리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간 말하자면 관심을 바라는 어떤 광고 문구부터 오프닝에서도 썼지만 약간 꿈속에서도 약간 이야기로 그게 잔상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수많은 이야기 속에 우리는 약간 취사 선택을 하면서 듣기 싫은 거는 안 듣고 너무 지우고 싶지만 또 계속 떠오르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어떤 이야기는 계속 뭔가 기억하고 싶지만 잊혀지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끄적끄적 해봤습니다. 의미의 최종 편집권은 우리에게라고 에디토리얼 싱킹을 쓰신 맞아요. 최진 작가님이 말씀하셨죠. 와, 저는 글쓰기 모임에서 그 홍승은 작가님이 서사의 편집권은 우리에게 있다. 그렇죠. 내 서사니까. 그렇죠. 오늘 또 어떤 서사를 써볼지. 그래도 편집하는 입장에서 원본 자체가 좋아야 편집하는 분이 나타났다. 수월하긴 한데 네. 어쨌거나 편집하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주한님 이제 자기 얘기 하시고 난 다음에 이건 편집하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권력. 그렇죠. 자를 수 있으니까라고 하고 얘기하시는. 그렇죠. 우린 이게 들어가면 어떡하지 하고 못 말하는데. 이번도 잘 부탁드립니다, 주한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북님? 네, 저희가 95호, 96호 후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질문을 드렸었어요. 95호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이냐라고 한번 여쭤봤고 멤버들한테 96호에서는 10년 동안 천천히 배우고 싶거나 시도해보고 싶은 일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이때 이야기는 이제 제가 저희 남편 이야기도 매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시우 씨라는 분의 10년 조금 더 된 이야기를 편지에 써서 보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거북목 라디오를 지금 듣고 그쵸. 계신데 편지를 구독 안 하고 계신 분이 아직 계실지도 모르니까 맞아요. 예, 거북목 편지가 구독을 하면 그 전은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96호가 얼마나 재밌었게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방송에서 이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96호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있다면 네. 지금 설명을 드리지만 네. 지금 구독해 주셔라. 그래야 가장 빨리 그쵸.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이 라디오 싱크와 맞게끔 우리가 맞아, 대화를 맞아. 이어나갈 수 있다. 네.
그 어떤 이야기였냐면 저희 남편이 궁궐 산책 안내인이라고 본인을 부르고 있는데 문화유산 전문 해설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와. 궁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래서 궁궐을 걷는 시간이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궁궐에서 온 편지라는 뉴스레터도 하고 있고 궁궐 관련 책들도 지금 썼고 쓰고 있고. 정말 대한민국 궁궐 전문가. 네. 그래서 정말 덕후예요. 지금도 아까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경복궁 가 있는데 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원래는 회사원이었거든요. 그건 한 19년 전 이야기. 그때 이제 결혼 후에 나 작가가 되고 싶어 라고 고백을 하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보내드렸는데요. 그 10년 동안 이분이 자기 길을 가려고 진짜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뭐 실망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분이 좀 되게 느린 분이거든요. 지금도 뭐든 좀 뭐랄까 되게 빠릿빠릿한 스타일이 아니라 굉장히 느려요. 뭐 배우는 것도 느리고 흡수하는 것도 느린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결국 이 사람은 근데 해내. 그런 믿음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시우 씨는 자기 컴플렉스 중 하나가 본인의 불만 중 하나가 느리다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전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장점이다라고 옆에서 얘기를 거의 세뇌시키다시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느린 사람이 느릿느릿 10년 동안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서 결국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 이야기를 써서 보냈어요. 와. 10년이란 시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희 언더더 선생님 또 역시 매회 출연하고 계시네요. 언더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지금부터 10년 후여도 그때 제가 30대 중반에 처음 들은 얘기인데 10년 후여도 40대 중반밖에 안 돼요라는 말이 굉장히 커서 지금도 뭐 시작할 때 그런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 10년 해도 환갑도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그 10년 동안 먼지처럼 쌓아가보는 힘에 대해서 편지를 보냈고 또 뭔가 망설였던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또 보내주셔서 망설였거나 혹은 망설여서 뭔가 시도하신 분들 네. 그런 멤버들의 이야기가 도착했습니다. 그 저는 레터 읽으면서 되게 저도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는데 그 멤버분들 이제 편지 보내주신 내용들도 보면 되게 울컥했다? 예상치 못하게 뭔가 좀 위로를 받았다?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아서 이시우 씨만의 그 느릿느릿 또 동시에 이렇게 생각 들었어요. 그 이시우 씨, 느린 이시우 씨의 짝꿍인 또 희북님이 느릿느릿 터틀넥 프레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말이 좀 사회에서는 느리다고 표현하지만 그냥 각자의 속도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달리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하는 거가 저한테는 편한데 주위에서 뭔가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 속도에 맞춰요. 제가 불안하고 힘들어도 막 그러느라 제 불안은 막 일단은 제쳐두고 막 그 페이스에 맞추려고 애를 쓰는 스타일인데 보통 느리다고 말하는 분 보면 어떻게 저기 자기 속도를 저렇게 유지하지? 그쵸. 나는 지금 가슴이 뛰어서 이게 못하겠는 거예요. 옆에서 너무 압박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오히려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맞죠. 그분은요, 이시우 씨는 밥을 먹으러 가면 막 주변이 엄청 밥을 빨리 먹는 분위기일 때가 있잖아요. 점심시간 이런 때. 혹은 네. 동석한 사람들 되게 빨리 먹고 항상 자기 속도로 밥을 먹어. 그러니까. 그게 저는 지금도 봐도 신기해요. 그 자리에 어떤 속도로 먹든 자기 속도대로 끝까지 먹는 거. 오, 이 사람 원래 이게 몸에 있구나. 저는 그 옛날 볼 때는 느리고 되게 쫓기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휘둘리지 않으려고. 와, 너무 신기하다. 아. 네. 그리고 그 생각도 들었어요. 10년 얘기할 때 제가 편지에 그걸 까먹고 안 쓴 게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 같이 책 만들었던 작가님이 그림 그리는 분이었는데 자기가 그린 그림을 하나도 안 버린다는 거예요. 스케치 같은 것도. 그리고 그림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데 안 버린대. 버리지 말라고 한대요. 그게 언젠가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그 그림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나한테 확인시켜주면서 계속 그려나가기 위해서 그 증거들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쌓여있는 그림을 보여주셨었거든요.
그 마치 먼지 제가 얘기 쓴 것처럼 그런 먼지들의 기록들을 많이 해놓는 게 좋구나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먼지론 좀 먼지론. 설명해 주시죠. 예, 먼지론이란 특히 어떤 경험이나 실력은 지금 당장은 쌓이는 게 눈에 안 보이지만 뒤돌아보면 먼지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아니 먼지가 언제 이렇게 쌓였어? 라고 할 만큼 그렇게 쌓여가는 것 같다. 우리 경험이나 실력 같은 게. 그래서 먼지는 되게 그때 강하잖아요. 가끔 너무 깜짝 놀랄 만큼 여기에 먼지가 왜 쌓이지 하는 데가 있잖아요. 맞아. 그것처럼 그렇게 쌓이고 있으니 그 먼지가 쌓이는 힘을 믿으면서 저벅저벅 가보자라는 저의 이제 가장 약간 종교처럼 믿고 있는 먼지론이 있습니다. 왠지 귀엽다. 귀엽죠. 먼지는 또 내 눈엔 안 보인다. 남의 눈에는 보이는데. 그거 하나 더 붙여야겠다 이제 소개할 진짜 때. 먼지론. 안 보여, 맞아. 내 안 눈엔 보여. 더 안 보여. 네, 그런 이야기들을 보냈고 아마 근데 비슷한 마음들이었을 거예요. 뭐 시작하려고 할 때 자꾸 나이 생각하고 머뭇거리게 되고 아까 그 이시우 씨 얘기할 때도 그때 나이가 30대 중반 좀 안 됐을 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리다. 지금 생각하면 예, 어리잖아요. 맞아. 근데 그때는 뭐 대리님이고 뭐 회사에서는 맞아. 예. 그럴 때니까 늦었나라고 할 때였었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진짜 늦은 게 없는데 저도 사업할 때 많이 주변에서 늦었다 그랬었거든요. 40대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미 늦었다. 근데 글쎄 늦은 건 누가 결정하는 거지? 그렇지. 그런 이야기들에 아마 많이들 공감해 주셨던 것 같아요. 30대 희북님한테 말씀해 주셨듯이 누가 40대 우리한테 말해줬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10년 지나도 저는 민 선배님이 맨날 그 얘기해요. 진짜. 근데 그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맞아. 선배가 그렇게 해주니까. 그 얘기 했다고 레터에도 적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너 10년 해도 나보다 어려. 20, 30대 거북모 멤버님들 10년 후에도 저보다 어리세요. 맞아. 그것도 누군가 말해주면 좋잖아. 맞아. 나는 후배들 동생들한테 자주 말하는 말인데. 그쵸? 근데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막 그때가 좋은 거다. 막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 그때가 좋은지는. 근데 선배님들이 그 10년 후에도 충분히 어리다고 해야 되나?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렇게 늙지 않았다라고 확인시켜 주는 거는 믿고 싶죠. 너무 부적 같은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떤 선배가 얘기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다. 그게 부적같이 다가오는 선배가 있고 어떤 선배는 니나 잘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역시 태도가 중요해. 그렇죠, 그렇죠. 완전 반대로 제가 최근에 SNS 보다가 악플 달고 싶었던 순간이 있는데 오. 재밌어. 자극적이야. 아니 제 기억이 맞으면 티빙 공식 피드인데 거기에 이제 최가온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부상 위험이 있었잖아요. 그때 본선에서. 근데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네네 이런 스노우보드 금메달 네. 따신 분인데 뭐 이렇게 위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겨내고 이런 마음으로 뭐 죽더라도 멋있게 타고 뭐 죽자 뭐 이런 마인드로 3차 시기를 탔고 그래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티빙 SNS 관리하시는 분이 그 밑에다가 한 줄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17세 때 뭐 하셨어요? 이렇게. 너무 속상했잖아. 나한테 왜 이래? 나 오늘 컨디션 되게 좋았는데. 뭐야? 17세요? 빈정상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거는 내가 자조적으로 나 할 때 쓰는 거지. 그러니까. 티빙이 잘못했네. 너는 뭐 이렇게 다 너는 진짜. 댓글에 뭐 진짜 텍스트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달 수 있으면 막 삿대질도 하고 싶다. 너는 진짜. 아무튼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 갑자기 10년 지나도의 아예 반대 그러네요. 시선인데 17세 때 뭐 하고 있었지? 진짜 뭐 했나. 나는 농구장 쫓아다니고 있었어. 17세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농구 대잔치 시절이구나. 네. 농구 어디 대잔치요? 좋아하셨나요? 연대 그쵸. 이상민 선수를 되게 좋아해서 많이 저는, 다녔어요. 네, 노트도 다 연대 농구부 노트였고 저도 맞다. 그 되게 농구가 붐이던 시절. 붐이던 거의 뭐 흡사 셀럽 수준의 엄청 그쵸? 났었죠. 아이돌 같은. 네. 당시 최고였죠. 최고였죠. 최고였다. 많이 다녔어요. 전 그랬네요. 티빙 관계자님. 저는 PC통신 팬클럽 열심히 활동하던 시절이겠네요.
그랬네요. 아리언 갑자기 아리언. 그럼 거북목 멤버들은 10년 동안 어떤 걸 좀 천천히 배우고 싶어 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송내매시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1월부터 목공 수업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살집을 짓고 싶다는 이유로 전부터 배우고 싶어 하다가 결국 시작해버렸어요. 어느 목공방을 다닐까 고민만 10년쯤 했던 것 같아요. 결국 40이 넘어 시작하게 됐지만 50살 되기 전에 집을 짓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건축탐구 집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저도. EBS 그죠? 근데 거기 나오는 분들 보시면 진짜 다양한 이유로 그리고 다양한 예산으로 집을 짓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내가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어떤 집을 지을까 이런 상상해보게 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집 지으신 분이 있네요, 이제 보니까. 네, 저는 시골에 집을 지었었고 지금도 제가 가진 유일한 거 시골의 작은 집. 근데 너무 저는 그때 이제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어서 매일 현장에 전문가분들 출근하시기 전에 나가서 그분들 퇴근하시는 거 보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기록하고 매일매일 주변을 청소하고 우와. 아침이면 커피를 타드리고 식사하고 오시면 또 커피 타드리고 여름에는 쭈쭈바 우와. 또 올 때마다 갖다 드리고 뭐 포도당 캔디 같은 거 계속 갖다 드리고 그래서 이제 목수 선생님들은 제가 따로 쓸 뭐 마당에서 쓸 의자도 짜투리로 만들어 주시고 뭐 빔 프로젝터 거치대도 제가 이렇게 스케치해서 가면 만들어 주시고 그랬거든요. 진짜 꿈이 현실로 바뀌는 그 과정이었네. 그걸 다 옆에서 보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인스타그램에 기록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보고 싶다. 우와. 따로 계정이 있습니다. 우와. 개성이 많으세요. 네. 여러 계정이 있는데 그거는 기록을 하고 싶었어요. 집을 짓는 과정은. 그래서 계약하던 날부터 이야. 마당에 잔디 심던 날까지. 와. 돌아가셔도 그 똑같은 선택하실 것 같아요. 집 짓는 거. 집을 지은 모든 분들은 두 번째 집을 짓는 게 꿈이에요. 맞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서. 세 번째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두 번째로는 무조건 가는 것 같아요.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첫 집에는. 와. 희북님은 집 만약에 짓는다면 어떤 집 지어보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집 짓고 싶어서 한동안 엄청 알아보러 다녔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힘들겠더라고. 현실적으로. 이건 정말 현실적으로 힘들겠다는데 그때는 제가 지금 아파트에서만 거의 평생을 살았는데 나한테 최적화된 집에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게 저는 이제 남편이랑 둘이 사니까 작은 방 하나와 책이 있는 방 하나와 그리고 우리가 놀고자 하는 것이 있는 공간. 그러니까 뭐 영화를 좋아하니까 영화를 본다든가. 그래서 되게 어릴 때 왜 남자분들은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자친구들 모여서 이렇게 집 그림 그리고 막 넌 여기 살고 뭐 난 이렇게 뭐 몇 층에 살고 뭐 이런 그림 그리거든요. 그렇게 남편이랑 그림을 막 구조도 그려보고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현실적인 문제와 제가 이제 브랜드 시작하면서 나중으로 좀 하자라고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가끔 제가 아파트 25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집에 갈 때마다 이렇게 올려다봐요. 그 생각 안 해봐요? 내 침대 위에 또 누구 자고 있고 우리 집 변기 위에 변기 위에 변기 위에 변기 위에 맞네.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게 가끔 너무 이상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아파트 편하지만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할 때 좀 나한테 최적화된 집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산다는 건 또 다른 삶일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해보곤 해요.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시간만큼은 너무 행복해요. 주택에 산다는 게 내가 짓고 안 짓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있는 시간 너무 행복한데 다만 그 출퇴근 거리가 이슈가 돼서 저는 최근에 서울로 나갔는데 그것만 아니라면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주변에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은 식으로 집을 지은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의 소통도 되게 도시에서 못 해본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눠 먹는 건 당연하고 저는 되게 즐거웠던 게 눈 오는 날이거든요. 아침에 딱 창을 열었는데 눈이 왔어. 그러면 그때 온 마을 사람들이 눈 치우느라 출근 시간 전에 눈을 치우는 건데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시간에 되게 많은 대화를 하고 저녁에 술 약속도 생기고 야 우리 오늘 누구네 모여서 뭐 구워 먹자. 와. 그런 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 그 아까 그 희북님이 그 짝꿍이랑 이렇게 뭐 그려보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거를 친한 친구 이제 커플이 세 커플이고 6명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지금 조아님도 얘기하셨지만 서울에서 그렇게 집을 짓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커플 이렇게 2명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해서 그 6명이서 건축 워크숍 같은 걸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진짜 같이 살 집을 그려본다고 생각하고 그 현실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건축가님한테 의뢰를 해서 6명이서 이렇게 같이 살고 싶은데 우와. 서로의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꺼내본 적도 많이 없고 하니까 어떤 집에 서로 살고 싶은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전문가와 함께하는 그렇게 해서 그 워크숍을 이틀 동안 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자의 취향을 우리가 오랫동안 안 친구들이어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한 예를 들면 정사각형 공간 안에 예를 들면 크지 않고 한 1, 2평 정도 되는 공간 안에 그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무엇을 놓고 싶은지를 각자 다 해봤거든요. 근데 각자 취향이 드러나는 게 어떤 친구는 목욕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욕실, 욕탕을 중간에 그 정도로 그 친구는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있는 것보단 집에서 있고 싶어하는 친구거든요. 뭐 그런 친구도 있고 뭐 저 짝꿍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 목공할 수 있는 그런 작업실 공간 뭐 이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모형 같은 거로 만들어서 그럼 6명이 이렇게 같이 살게 된다면 어떻게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 막 이렇게 붙여보는 그런 것도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내렸던 결론은 지금 일단 불가능하다. 일단 멤버가 안 돼. 좋은 결론이긴 하다. 그래서 뭐 각자 일단은 뭐 지금 현금 모으고 뭐 해서 일단 해쳐 모여 나중에 약간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긴 했는데 그걸 한번 그려본 게 되게 큰 도움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6명이 같이 살진 못하고 저도 뭐 이제 지역에서 이제 왔다 갔다 서울을 하지만 그래도 지금 그 중에 3명이 그래도 한번 맞춰서 같이 살아보자 맛배기로 그래서 그 이제 서울에 빌라를 같이 구해서 살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또 그 경험 자체도. 그래서 언젠가는 또 이렇게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주아님 얘기 들었는데 그 만약에 마을에서 그 옆집에 만약에 각자의 공간이 있는데 서울에서는 너무 있기 힘든 풍경이지만 그럼에도 어떤 뭔가 바로 옆에 이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마을이 같이 이렇게 서로 친한 분들이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죠. 네, 근데 물론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저도 이웃들과 불편했거나 안 좋았던 일들 그렇죠. 떠오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또 너무 상황마다 다른 일이고 뭐 나름의 즐거움이 있었다. 저는 누나 부부랑 나란히 집을 짓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오래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모인 곳엔 언제나 문제는 생기니까 맞아요. 그거 디폴트인 것 같아. 그 문제를 서로 어떻게 좀 같이 뭔가 풀어가고. 견디고 지혜롭게 얘기하고 그 마음이 맞는 사람인가? 예, 그래서 좀 같이 여행 다녀본 친구들, 여행에서 살아남은 친구들, 왜 여행 갔다 와서 꼭 안 보게 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 외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워크숍 너무 그냥 팀워크를 위한 어떤 워크숍 프로그램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집을 지을 때는 여러 가구가 집을 짓는 거였어서 그때 건축가 분이 설문지를 다 주셔서 성향을 약간 심리 테스트 하듯이 다 적는 게 있었고 인터뷰를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방문해서 다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클라이언트니까 오지 말고 제가 가겠습니다의 의미가 아니라 관찰을 하고 수집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아, 이 집은 빨래를 이렇게 쌓아놓는구나. 이 집은 아이들의 물건이 이렇게 있고 주방을 이런 가전들 이렇게 다 꺼내놓고 쓰시는구나. 이런 걸 다 눈으로 기록하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미리 말하고 가면 준비를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 없이 그냥 방문해서 정보를 모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성이다. 진짜 공간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
이전 질문에서도 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에도 공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맞다. 맞아. 그래서 임유진님이 현실적인 문제 고려하지 않으면 저만의 집을 짓고 그 안을 제 최애 토토로로 꽉 채우고 싶어요. 실물 사이즈 대왕 토토로 위에서 메이처럼 잠들고 싶고 마당엔 대왕 고양이 버스가 있어서 타보고 싶네요.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야, 저는 와, 여기 놀러 가보고 싶네요. 이런 걸 꿈꾸신다는 것도 난 좀 부러웠어.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네. 내가 좋아하는 게 어. 진짜. 또 이선영님이 공간 이야기들 이렇게 하시면서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브랜드를 해보고 싶어요. 라고도 얘기해 주셨고요. 눈그리님은 조용하고 숲이 가까운 곳에 4층 건물을 지어서 사랑하는 친구들과 공간을 나눠 쓰고 싶어요. 털 친구들과 어린 친구들이 뛰어놀 공원도 만들고요. 철마다 마당 정원을 가꾸고요. 생각만 해도 행복행이라고. 이게 너무 하셨어요. 좋다. 아, 저도 이런 네. 상상. 이게 약간 좀 그나마 뭐 물론 이것도 어렵지만 서울 안에서는 각자 주택 이렇게는 못하고 그 건물 하나를 나눠 쓰는. 근데 그 건물이 뭔가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이렇게 건축 탐구 집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맞아. 막몇 대가 사는 어. 집도 나오고. 자매들 모여 사는 집. 맞아요. 음. 저희는 그래서 그 공용 공간을 뭐 지하나 이렇게 크지 않은 목욕탕을 만들어서 서로 각자 쓰고 이제 관리하는 막 그런 것도 생각하고 그랬어요. 아, 너무 좋다. 생각만 해도. 네, 그 목공 10년 고민하셨으니까 계속 네. 배워서 진짜 10년 뒤에는 집 사진을 보여주시면 너무 우와, 놀랍겠다. 그러게요. 송내매 씨님은 또 10년 안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뭐랄까 그 목공 수업을 배우면서 이 쌓이는 지식들 있잖아요. 집 지을 때 직접 하시진 않아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것 같은데. 맞아, 그럴 것 맞아. 같아. 네. 보내주시면 좋겠다. 여기는 바닷속 아주 깊은 곳입니다. 바깥에서 부는 바람 소리, 출렁이는 파도 소리는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아요. 대신 다른 것들이 도착합니다. 오래 망설이다 미처 내뱉지 못했던 말, 혼자서는 끝내 마무리하지 못했던 문장, 접히고 접힌 마음 같은 것들요. 햇볕은 닿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편지는 닿는 곳입니다. 우리는 해저 라디오 부스에 모여 우편함을 조심스럽게 엽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는 신비한 거북목 우편함에 당신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보낼 답장은 글이 아니라 목소리입니다. 말로 전한 답장은 상승 해류를 타고 천천히 수면 위로 올라갈 거예요. 전해질 마음이라면 언젠가는 닿을 테죠. 여기는 거북목 라디오입니다. 예, 소심한 관님 10년 후면 50살인데 반백살 기념으로 저만의 서재를 가지고 싶네요. 지금은 딸아이 방에 더부살이로 책장에 책을 모으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저만의 공간에 취향이 100% 반영된 것들로 꾸미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야, 근데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이 거북목 멤버분들이 바라는 게 되게 소소하시다. 뭐 아까 10년 얘기도 그렇고 현실 고려하지 않고 뭘 하고 싶냐고 여쭤봤을 때도 되게 뭔가 거창한 어떤 것보다 전용기 갖고 싶다는 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용기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소소하고 근데 구체적인 것들이 많아서 그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책에 대한 게 진짜 많은 것 같고 그렇죠. 정말 맞아요. 많아요. 그 현실적인 거에 특히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책 얘기들이 많은데 뭐 효선님은 허생처럼 10년 골방에서 책만 읽는 게 꿈입니다. 이거 보세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 안 하고 지금 뭘 하고 싶으시냐고 물어봤는데 책 읽는 게 결국 책이다. 이게 얼마나 지금 현생에서 비현실적인 일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너무 슬프다. 그 15분 내에서 책 읽는다는 얘기 둘이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나님도 궁금한 책 전부 사서 보기.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책을 못 모으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쵸. 그 얘기들도 좀 많았어요. 결국 공간과 책이 연결이 되네요. 오. 이렇게. 예. 아 쇼이님은 종일 책 보고 책 얘기하는 거. 쇼이님 이거 지금도 할 수 있어요. 현실적인 거 고려하지 않아도. 네, 맞습니다. 혜인님도 똑같이 1년간 책만 읽기. 그렇죠. 단만님도 책방 투어, 헌책방이나 독립서점을 좋아하는데 시골이라 그런 곳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있는 책방들을 가보고 싶어요 하셨어요. 또 되게 자연스럽게 그 여행과 이렇게 공간을 옮겨 다니는 그런 그렇죠. 거 해보고 싶다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 김영강님께서는 아직도 해외 여행을 못 가본 저로서는 유럽이나 일본으로 혼자 한번 떠나보고 싶은 거 언젠가 이룰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지금 인생 첫 유럽 여행 준비하고 있잖아요. 야, 이거 진짜 큰 거 옵니다, 여러분. 지금 희붕님께서 예. 제가 비행기 공포증이 너무 심해서 유럽까지 못 갔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정말 도전으로 예약을 했는데 거북목 편지에 티저 하나 또 보냈거든요. 티저 투성이야. 요즘 약간 중독돼 있어요. 10년 동안 차근차근 저도 해보고 싶은 게 있다. 그건 거북목 라디오에서 이야기하겠다. 였는데 그것이 바로 10년 동안 유럽에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되게 많은 걸 의미하잖아요. 많은 걸 의미하네요. 근데 매년 가시는 거예요? 매년은 목표이긴 해요. 와, 매년 목표. 네, 진짜 많은 걸 담고 있다. 그쵸. 많은 게 담겨 있어요. 하나하나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공포증과 잘 지내봐야 되고요. 그렇죠. 하나는 또 돈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시간도 있어야 맞아요. 되고 체력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일단 이 네 가지 다 와. 갖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10년 동안 차근차근 왜 한 번도 못 봤는데 가보고 싶은 나라 좀 10개가 훨씬 넘더라고. 나라가 도시만 해도. 그래서 그걸 차근차근 해보고 싶다라는 거를 이제 자연인 희로서 생각했습니다. 포르투갈 가실 때 제가 그 조그만 녹음기를 하나 드릴게요. 비행기에서도 그냥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고 너무 좋다. 좋은 곳에 가셔서도 그냥 보고 있을 때 영상을 담을 필요 없으니까 너무 좋다. 소리를 이렇게 다 네. 그 막 자연의 소리도 좋지만 흰님의 생각도 이렇게 들려주시고 하면 우와. 네. 지금 녹음하면서 계속 기획들을 하고 있는데 와, 진짜. 너무 제가 좋다. 녹음기를 꼭 지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방송 하나 뚝딱 나오겠는데요? 좀 편하게 가보려고. 좀 편하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주아님. 네, 근데 멀었어요. 네. 9월이에요. 근데 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냐면 우리 영광님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최혜진 작가님이 제가 그 비행기표 끊었다는 얘기를 듣고 연락이 왔는데 너무 부럽대요. 지금 제가 제일 부럽대요. 저라는 사람이 왜 부럽냐 하니까 유럽을 한 번도 안 본 눈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가셨을 때 그런 충격들, 맞다. 그런 어떤 뭐 미술관 좋아하시니까 미술관에 갔을 때 그 너무 벅찬 순간들을 이분은 이제 다시 못 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느낄 수 있는 와. 처음 본 눈이잖아요. 그러게요. 맞아요. 영광님도 그렇다. 와, 그러네요. 지금 모두가 부러워할 눈을 갖고 있어요. 진짜. 제가 최근에 호주 여행 다녀왔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호주 너무 좋았지만 제가 유럽에 처음 갔을 때 느꼈던 어떤 그런 풍경에 대한 감동이나 감흥은 확실히 없거든요. 그 이국적인 분위기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거에 대한 감흥이 전혀 없어서 저는 호주에서 나무만 보고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무 너무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런 생각을 여행하면서도 했어요. 이거 너무 이 건물 너무 예쁜데 이걸 보고 사진 찍을 생각도 전혀 안 하고 와 멋지다라는 생각을 그냥 너무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풍경을. 근데 지금 두 분은 이미 두 분이잖아요. 두 분은 새 눈을 가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꼭 녹음했으면 좋겠어. 좋습니다. 네. 오. 그 순간에.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도 그러게. 누가 여행 간 사진을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분을 제가 그래도 조금 알고 나서 그분의 사진을 보니까 여행 사진을
그냥 정지된 사진인데 그분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 이 앞에서 어떻게 리액션했을지. 그래서 댓글로 누구누구님 목소리 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이건 진짜 들어볼 수 있는 기회다. 기회니까. 근데 계속 우와 대박 녹음 하나도 안 됐고. 녹음이 또 안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근데 되게 재밌다. 왜냐면 이게 사실 그 어떤 대단한 정보를 듣기 위해서 그걸 들을 것 같진 않고요, 희붕님. 그냥 어떤 희붕님의 그 되게 짧은 찰나의 감상 네, 그런 거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으면 좋을 나눠볼 것 수 있을 같아요. 것 같아요. 5초 10초만 쓰더라도. 네, 꼭 해보겠습니다. 네. 그 몇 박 며칠 가세요? 저 12일 가요. 길게 가신다. 네. 아, 이게 왜냐면 또 장기로 머물렀을 때 또 느낄 수 있는 그것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맞아. 맞아. 그 멤버들도 그런 걸 많이 꿈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뿐만 아니라 좀 오래 머무는 거. 한 달 살기. 어. 네, 네, 맞아요. 그 영등포에 사는 쪼짜 거북이님께서 현실적인 고려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보고 싶으시대요. 학생들이 있는 나라에 돈 생각하지 않고 놀러 가고 싶어요. 어차피 수업은 어디서 할 수 있으니 모니터 하나와 노트북만 있으면 갈 수 있으니까요. 아마도 이분이 가르치는 일을 것 하시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어나가 보자면 학생들이 있는 스위스, 오만, 영국, 이탈리아, 미국에 가고 싶어요. 같이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김밥도 싸주고 떡볶이도 만들어주고 김치볶음밥도 해주고 싶네요. 온라인으로만 만나는 학생들을 직접 만나는 것만큼 짜릿한 일이 있을까요?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한국어로 수다 떠는 일만큼 신나는 일이 있을까요? 학생들이 매번 놀러 오라고 하는데 돈 생각하며 하면 오케이 하기 힘들었는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항상 작아졌거든요. 상상만으로도 행복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게 아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계시는 분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와 직접 가서 거의 뭐 예전에 그 영화 생각나.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내용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거 진짜 너무 현지 체험 플러스 그 학생들과의 유대감도 있으니까 나눌 이야기도 많고 그리고 직접 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너무 좋다. 그 혜혜님은 다른 지역에서 1년을 살고 싶대요. 근데 지역은 따뜻하고 섬이 많은 남해가 좋겠다 그러시면서 1년 살게 하면서 매일 아침 요가하고 강아지랑 원 없이 산책을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심심할 것 같으니까 오후에는 작은 서점에서 책방지기를 3시간 정도 하면서 책을 읽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구체적이다.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제가 책방 아르바이트를 좀 해봤거든요. 오 어떠셨나요? 육체 노동이에요. 이게 물론 작은 책방은 좀 다르기도 하지만 근데 책방직임도 비슷하다고 했는데 책을 옮기고 이렇게 이동할 일도 많고 정리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노동이고 무겁잖아요. 무겁고 그 먼지들이 맞네. 그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까 우리 말한 그 먼지들을 들이마시다 보니 호흡기도 안 좋아지고 그런 저도 왜냐하면 그 꿈이 있었는데 아르바이트 하다가 이게 우리가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와중에 여름님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인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하고 싶은 게 없어져 버린 현실에 찌들어 버린 내가 되었네요. 그 희북님이 10년에 이제 매년 10년 동안 유럽 간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의미한다고 하면서 나열해 주신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게 이루어져도 이게 없으면은 갈 수가 없는데 그렇다. 그게 호기심인 것 같아요. 맞네. 내가 뭔가 그게 궁금해하고 흥미가 없으면 내가 거기 가서 뭐 하지? 근데 그게 생각보다 모든 여유나 이런 것들이 받쳐줘도 그런 게 사라졌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 뭔가 새로운 음식 먹는 것도 맛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걸 유지한다는 것도 다 포함되지 않나. 그것도 포함시켜야겠네요. 계속 뭔가 궁금하고 호기심 있고 또 배워보고도 싶고 그런 거. 맞아. 어떡하죠 근데? 여름님 가쁜 반성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또 근데 오늘 또 방송 들으면서 다양한 멤버분들의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이야기 들으면 또 여름님 안에서 맞아 나도 이거 하고 싶었는데 맞아. 그런 예시를 또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전 재밌었던 게 뭐 배우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많았는데 배우고 싶은 여행이랑 또 연결되는데요. 예술 쪽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 많았어요. 뭐 춤, 뭐 음악,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진주나무님은
악기 전문 레슨과 음악과 관련된 나라로 여행 가고 싶다. 구체적인 여행이네요. 그러네요. 도토리또님이 조선시대에 살아보고 싶어요. 저 크크크 써있네요. 하이라이트는 여기 인구 밀도도 낮고 하루하루 맛있는 거 해먹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자연을 즐기고 점점점 하셨어요. 아니 인구 밀도 낮은 또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로 가시면 될 거를 왜 굳이 조선 시대로? 그러니까 조선시대 너무 재밌어. 도토리또님 좀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오. 다녀오신 다음에 후기 알려주세요. 아니 근데 그럴 순 있죠. 핸드폰도 없고 나를 괴롭히는 어떤 그치. 것들이 없는. 그 현대인의 족쇄에서 벗어날 그죠? 수 있는. 인구 밀도가 낮다는 거는 그런 걸 다 포함한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고릴라 K님 거에 저도 약간 공감한 게 있었는데 인스타그램 계정 삭제해버리기. 야 이거 진짜 근데 희북님한테 진짜 비현실적인 걸로 와닿는 거 그쵸? 네. 저는 막 인스타를 막 엄청 좋아서 올린다기보다 소식을 전할 곳이 없으니까 그쵸. 그 창구로 하고 있는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 들 때도 있어요. 이건 꿈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이건 이제 10년 동안 하고 싶은 일에 있는데 인상적인 답변이 있었어요. 미돌님께서 저는 산에서 살고 싶어요. 조선시대에서 지금 산으로 갔어요. 산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10년 후에 가능할 것 같은데 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자급자족으로 하루 3끼 해결해가며 산에서 지내고 싶어요. 미돌님 이 분야에 관해서 굉장히 지금 잘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보시면 되게 많은 레퍼런스 얻으실 수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분 골라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말벌 쫓기라든가. 그 산에서 살고 싶다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네요. 바다 근처도 아니고 산이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을 때 준비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 또 약간 구체적으로 생각해봤잖아요. 산에 그 레퍼런스도 중요한 것 같아요. 레퍼런스들을 나는 자연이다 보면서 모으고 그리고 뭘 할 수 있을 쪼개서 생각해보기. 그냥 산이 아니라 뭉뚱그려서 산이면 그러네. 어떤 산, 뭘 맞아. 재배하실 거고 약간 네.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10년 후에 진짜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그 자연에서 나는 것들도 먹을 수 있는 것과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것들도 공부하시고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목공도 배워보시면 좋겠다. 그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산에 살려면 진짜 자급자족하려면 뭐 다 만들어야 되니까 기초적인 걸 배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 서바이벌 이렇게 막 오지에서 살아남는 방법. 와일드 막 이런 것들. 전에 그 뭐 극한 직업이나 무슨 생활의 달인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본 것 같은데 이런 극한 체험도 하는 거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존 체험하는 맞아요. 거. 네, 그 전문가들 따로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는 좀 내가 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한 번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쪼개서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10년이란 시간이 그 질문에서 오는 왜냐면 5년은 뭔가 되게 현실적인 맞아. 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0년은 조금 뭔가 내가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보내주신 게 많은 것 같아요. 이 편지는 틈이 파는 편집자님이 보내주셨는데 이 편지는 하셔서 영국에서 온 건 줄 알고 그 첫 문장이 뭐였죠? 영국에서 온 것으로서 뭐 몇 명에게 5명에게 보내지 않으면 네. 틈이 파는 편집자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책을 제대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어떤 책은 성공하고 어떤 책은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10년 세월을 건너가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아요. 오늘 레터 읽으며 조금 울었네요. 이시우 작가님의 책을 당장 주문했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감사했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왜 굳이 소개를 해드렸냐면 이분은 저보다 책을 더 오래 만든 선배님이에요. 빠밤 그 멍고 프레스라고 이스라 작가님 최근에 책 내신
방황하는 눈동자 네. 그 편집자님이자 그 1인 출판 첫 시작한 대표님이시거든요. 와 대선배님. 대선배님 이라고 하면 안 돼. 혼나 싫으시려나? 대선배님. 근데 또 그 선배님도 10년 동안 천천히 네. 좋아하는 책을 제대로 만들고 와 이건 거의 되게 장인의 경지 아닌가요? 감동이었어요. 눈물 표시인데 네 선배님 저도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이번 레터에서 그 시우님 이야기가 되게 많이 와 닿았나 봐요. 그 소금님께서는 이렇게 좀 소감을 보내주셨는데 요즘 이직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 힘겨루기에 지쳐가고 있었어요. 무엇 하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30대 중반이 되었으면 이제 슬슬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더 나아가지 못할까 스스로를 질책하는 나날이었습니다. 그 우울감이 오늘 고점을 찍었는데 마침 거북목 편지를 읽게 되었어요. 우연치 않게 마주한 위로와 용기에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30대 중반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10년 하셔도 40대 중반이시다. 저보다 어리시다. 할 수 있다. 40대 중반이 30대 중반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이런 모임도 하면 너무 재밌겠다. 들어주시겠지? 믿어주시겠지? 왜냐 그때 재미없겠다. 누가 하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30대 중반에 근데 저도 오히려 우리 왜 30 됐을 때 얘기 막 재밌게 했었잖아요. 그 프로젝트도 얘기하고 그때보다 30대 중반이 좀 더 불안이라면 불안, 조급이면 조급이 다가왔던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면 40을 향해 가잖아요. 또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전 그 10년 전 때부터 이 일에 대해서 직업인으로서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때도 이미 연차가 되게 많았을 텐데도 그때는 내가 연차가 되게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시기였더라고요. 그래서 자리 잡아야 된다. 30대 중반 지금 100세 시대에 30대 중반 자리 잠달보다 이건 무책임하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해보고 싶은 것들도 해보시고 그거에서 실망도 해보고 또 저도 그런 걸 해봤잖아요. 실망도 하고 실패도 해보고 그러다 또 어떤 성공도 해보고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모든 걸 성공할 수는 없잖아. 맞아요. 네. 그 생애 주기별로의 그 시간에 대해서 느끼는 불안이나 압박이나 왜 표현하는 되게 다양한 뭐랄까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것들 뭐 제자리 걸음인 것 같다 뭐 그래도 내 자리는 잡고 싶다 근데 두 개 비교해 보면 내 자리가 제 자리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되게 그러네, 좋은 거 아닌가 그러네. 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멤버분께서는 그 배성분님이 보내주셨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늦었다는 단정을 잘하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느리더라도 꾸준히 뭔가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가야겠다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편지 보면서 늦었다라는 생각을 단정을 잘하는 아이였다. 그러니까 아이 때부터 뭘 하면 늦었다. 근데 우리 이 이야기 되게 많이 들으면서 맞아. 잘하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맞아. 하고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말 진짜 자주 썼는데 나한테 결국 도움이 되었던 순간이 있었나 생각하면 진짜 없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난 수학은 늦었다 그러고 그냥 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그때 시작할 걸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때 안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그때 할 걸. 맞아. 그러니까 뭐 안 하길 잘했다. 맞아. 아까 물론 안 하기 잘했다 하는 것들은 그런 거죠. 뭐 이렇게 그냥 요즘 분위기로는 그때 뭐 주식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일 수는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늦었나 이런 생각하게 될 때 있잖아요. 뭘 배운다거나 아니면 뭘 시작한다거나 할 때 근데 절대 아니다. 맞아. 없어요. 맞아. 전 엄마가 뭐 배우는 거 되게 좋아하신다 했잖아요. 지금 그 휴대폰 배우는 프로그램을 다니시면 AI를 써서 이제 뭘 만들어서 보내세요. 너무 재미를 붙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걸 고급반 과정이 끝나면 중국어를 배워야겠다. 그 중국 여행을 가려고 그러는 거가 그게 아니라 그냥 재밌어 보인대요. 그 배우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엄마지만 다른 면을 보기도 했는데
중국어를 뭐 내가 이렇게 써먹으려고 배우는 것만 생각한 것도 그냥 배움으로써만 맞아요. 배울 수도 있잖아요. 와. 그래서 늦지 않았어. 저희 어머니 지금 70대인데. 와, 근데 그 희북님 어머님 얘기 들으면 한창 때라는 느낌이 그쵸. 어른분께 이런 맞아. 말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드럼도 하시고 정말 그 한창의 느낌으로 한창이라는 표현도 되게 참 그쵸. 진짜 한참. 그때 탁 이렇게 뭔가 그래서 그 얘기를 너무 많이 좋다. 하세요. 뭐 내가 다시 60이 되면 뭘 배울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60 되려면 멀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요. 네. 스페인어를 배워보시면 좋겠다. 배우기가 되게 저는 이 허들이 낮다고 생각해요. 오. 발음이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다른 언어를 배워봤는데 불어도 배워보고 했는데 이렇게 쉽게 읽지 못하는 게 시작할 때 되게 속도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스페인어는 발음 기호가 따로 있지 않고 써 있는 자체가 발음 기호라고 생각하면 되는 언어니까 시작할 때 재미를 붙이기 좋은 것 같아요. 오. 그냥 한번 네. 어머님께 중국어 왠지 어려울 것 같아서 중국어 되게 그래서 왜 그러는 것 같아 뭔가 한자가 좀 더 재미있으셨었는지 익숙한 언어였을 수 있고 그랬나 봐. 그런 줄 알았는데 어머님 막 바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고 있나? 한 6개월 만에. 아니 근데 그 언어 부분도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언어 맞아. 배우고 싶다고. 이게 한 10년 정도 걸리면 하면은 그래도 될 것 같은 맞아, 느낌이 있어요. 맞아, 네. 맞아. 희애님은 10년이라면 영어로 원어민과 대화하는 수준으로 스피킹 도전하기. 아유 완전 되죠 이거. 와 네. 진짜 10년이면 된다. 한편 어떤 대단한 기술이 날 도와주지 않을까? 그치, 그 동시에 10년. 그런 기대감도 품으면서 기대감과 잘 안 될 때 그걸 떠올리죠. 그 뭐 수영이랑 제가 수업 배우고 싶으시다는 써니텐님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러니까 뭐 무용 같은 거 이렇게 천천히 오래 배우고 싶다고 문유리님께서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 영어 얘기 배송부님께서는 아까 영어를 잘하는 할머니가 되고 싶으시다고 네 그런 얘기도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베이스 기타를 배워서 한 곡을 온전히 이야. 연주하고 싶어요라고 수수님도 꿈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글 쓰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글은 지금부터 쓰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쓰시면 네.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저희한테 편지 보내주시면 굉장히 자연스럽다. 그렇죠. 편지가 정말 편지 쓰는 거 저도 편지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의 글쓰기에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분을. 네. 편지 써주세요. 네. 아니 그 편지 쓴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 태고망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처음으로 거북목 편지 우편함에 무언가를 남기네요. 누군가가 꾸준히 보내주는 편지를 받는다는 건 즐거운 일이네요. 저도 갑자기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지네요. 요즘은 거의 편지를 쓰지 않지만 가족들 생일에는 꼭 편지를 쓴답니다. 근데 4월까지는 생일자가 없네요. 다들 편지 쓰시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는 약간 지인들이나 가족의 그 기념일 생일 때 편지를 약간 좀 뭐랄까 기회라고 생각해요.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근데 뭔가 말로 하기에는 좀 쑥스럽잖아요. 근데 편지로 하면은 일단 냅다 적고 주면 되니까. 냅다 적고. 그래서 좀 정성 들여서 쓰는 편이고 그 제가 출연했던 그 다큐멘터리 퀴어 마이 프렌즈도 그 편지 이야기 주고받는 그 편지 이야기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는 저가 지금 이제껏 살아오면서 맺었던 관계에 편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편지 저도 많이 썼거든요. 근데 거북목 편지 쓰면서 편지가 줄어들었어. 매주 쓰고 계시는 거네요, 매달. 그 편지 분량의 법칙이 있나 봐요. 근데 그 편지가 전에 누가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편지는 내가 써서 주고 나면 그 글은 이제 세상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기록해 놓는다는 분이 계셨었어. 저는 사진으로 찍어놔요. 오. 오늘도 희님한테 드린 카드를 찍어놨고
그거를 가끔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카드를 쓰는 일이. 그래서 까먹고 안 찍어놨을 때 되게 안 찍었다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되긴 하는데 대부분은 물론 찍은 걸 다시 보거나 그걸 따로 모아놓거나 하진 않지만 지금 주한님이 얘기하셨던 한 1분 정도 얘기 이하 동문입니다. 저도 찍어놓고요. 아 진짜. 그리고 가끔 까먹을 때 있어서 안타까워하고요. 똑같아. 그거 좀 찍어서 보내줘 하기 되게 조금 이상하거든요. 맞아요, 안 돼. 네가 쓴 거 찍어서 달라는 거지 답장 아니지. 맞아요. 저도 찍어놓는데 약간 찍어놓는다는 얘기를 어디 가서 좀 잘 안 하는 게 왜요? 뭔가 이 사람한테 보내는 메시지인데 너무 내가 소유하는 아. 느낌이 들어서 물론 내 소유 내가 쓴 글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 너무 지난 회차 때 말씀드렸지만 선물하는 마음에 대한 얘기 드렸었잖아요. 편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니까 보통은 두 분은 편지 자주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닐 수 있는데 저한테 편지는 어떤 선물을 할 때 함께 하는 어떤 것인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되게 고마운 일이 있을 때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가 너무 행복한 거라 갖고 있고 싶은 거죠. 그렇죠. 제가 받은 편지나 카드들도 모아놓거든요. 저는 이렇게 모아놓고 가끔 출퇴근하는 길목에 쌓아놓고 계속 보거든요. 저 보면 되게 기분 좋아지고 남이 나한테 써준 것도. 우와. 되게 힘드는. 그렇죠. 제가 이 편지함 들락거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 핸드폰으로 써서 보내시든 아니면 손글씨로 쓰던 진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쉽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다 방금. 네. 뭐지? 지금 거북목 라디오 앞으로 엽서, 손글씨 엽서가 도착했습니다. 와, 최초의 엽서. 여러분, 와 이게 정말 너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이렇게 방송 준비 오늘 모여가지고 이걸 서로 돌려봤는데 진짜 너무 신기하고요. 우표가 붙어 있는 엽서 네. 많이 그러니까요. 손이 찍혀 있는. 그리고 우표 옆에 2001년 실도 있는 실 네. 아시나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실 네. 또치가 그린. 또치가 그려진 실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엽서가 왔습니다. 거북목 라디오 듣고 계신 마틸다님께서 보내주신 엽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희북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로 주소를 물어봤던 그 멤버입니다. 뭔가 멋진 닉네임을 만들고 싶은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뉴스레터 작성 때 썼던 마틸다라고 불러주세요. 더 멋진 닉네임이 생각나면 바꿔보겠어요. 거북목 편지를 읽게 된 건 엄청난 우연이자 인연이었어요. 저희 집은 근처 도보권에 도서관이 없어서 역 안에 작은 책 빌려주는 기계가 있는데요. 제목만 보고 고른 2권 중 하나였어요. 책 자판기에는 원래 책이 몇 권 없어서 고르기 늘 힘들었는데 거북목 편지는 제목에 압도당해 바로 골랐고 이렇게 저도 거북목 멤버가 되었습니다. 아직 뉴스레터를 받지 못했어요. 목요일만을 기다리고 읽겠습니다. 또 엽서할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거북목 편지를 그 흔치 않은 책을 않은 희귀템 거북목 편지 도서를 책 빌려주는 기계에서 만나서 이렇게. 거북목 멤버가 되신. 네. 그 기계에 넣으신 도서관 담당자님은 또 누구실지 너무 그래서 궁금해요. 지옥을 받잖아요. 진짜 누구실까? 와. 그리고 또 너무 흥미로운 게 이게 창덕군 엽서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후원이 그려진 엽서를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이게 이 군과 이어지는 이 이시우 씨의 오늘 이 관통하는 이 서사가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깨어지는 건지. 너무 감사합니다, 마틸다님. 최초에 저희가 받은 엽서가 되었어요. 혹시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엽서를 보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네, DM 주시면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곳에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주소니까요. 네, 검색하셔도 사실 나와요. 지금 얘기하는 것도 되게 라디오 같겠다. 주소 한번 어디로 보내시면 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 늘 듣던 맞아. 그죠 주소인데 여기는 서울 마포구 양화로 7길 14 포레스트 합정 5층입니다.
우편번호 04037이고요. 우와, 되게 라디오 같다. 네, 여기 거북목 라디오라고 이렇게 써주셨네요. 와. 아, 저희한테 일어날 어떤 첫 번째 경험들 있잖아요. 거북목 라디오를 통한. 근데 그것 중에 또 이런 순간도 있네요. 맞아요. 너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마틸다님 첫 엽서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우리 오늘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네. 강원님은 10년 동안 배우고 싶거나 시도해보고 싶은 일. 저는 10년 동안 그러게요. 아까 집 짓는 얘기 나와서 진짜 좀 일단 뭐 현실적인 게 지금 머릿속으로 끼어드는데 집을 진짜 꼭 지어보고 싶어요. 근데 사실 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집을 하나씩 어떤 식으로든 맞아요. 살고 있잖아요. 네. 그걸 하나로 모으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그 경제적인 현실은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멤버들이 뭔가 시간과 장소와 이런 걸 모으는 게 오히려 힘든 거지. 맞아요. 네. 어떤 계기와 딱 기회가 또 맞아 떨어지면 하게 될 것 같긴 해요. 누군가가 총대를 매한 그 일은 그 말씀도 맞아요, 진짜. 네. 때가 집들이에 초대받고 싶네요. 예. 완전 이미 초대되었고요. 아직 집도 짓기 전인데 이미 오픈 파티 할 것 같아. 초대장 날려놨어. 10년 동안 책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 노년의 꿈이 북카페 만드는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왠지 이런 북카페도 내 손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진짜 되게 근데 꿈 같다. 좋은 의미로. 진짜. 그리고 자기가 큐레이션한 그 책들과 함께. 네. 왜 지방 여행 다니다 보면 이렇게 북카페를 위해서 세팅되지 않은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내 책을 채워놓은 카페들을 가끔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맞아요. 왜 낡은 것도 낡은 건데 취향이 쫙 읽히잖아요. 이때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셨구나. 막 어떤 뭐 목공 수업 책들이 몰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거 보는 재미가 분명히 있으니까. 저 어디 가면 책장 있으면 책장부터 보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뭐 한 가지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서. 맞아요. 남의 집에 가도 그래. 근데 식당 가서도 맞아, 식당이나 맞아. 카페에 책 꽂혀 있으면 못 꽂혀내 꼭 보거든요. 그리고 마음 한 구석엔 내가 만든 책 있으면 하는 걸 또 바라기도 하지. 너무 기쁘겠다. 발견하면. 그러니까 심지어 그렇지 않아요. 이를테면 저 이거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 거고 되게 어떤 유명한 분한테 제 책을 보내드린 적이 있거든요. 책이 나왔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하다가 그분의 집인지 사무실인지가 배경인 어떤 인터뷰 같은 걸 보면서 화면을 멈추고 파란색 책등을 쫙 꾸는 거예요. 그게 꽂혀 있을까? 그렇게 찾아봤던 게 갑자기 생각이 아니 나만 그래봤다고? 알 것 같아. 이게 정말 그 에고 서치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다. 왜 내 책등은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쵸? 아무리 진짜 픽셀이 깨져도. 놀랍게도 맞아. 맞아. 너무 신기하게 알아볼 수 있어. 네. 길 가다가 저는 그런 경험 되게 많아요. 길 가다가 하고 보면 저희 책이 진열되어 있는 걸 몇 번이나 발견했어요. 맞아. 근데 같이 있던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하는 거 어떻게 그치. 아냐는데 신기하게 알아. 내 자식 맞아요. 얼굴 알듯이 그게 뭐 튀는 색깔이 아니어도 그렇죠. 진짜 신기해요. 맞아요. 책등도 다 볼 수 있어. 네. 책등 픽셀이 깨진 책등으로도 내 책은 찾을 수 있고. 저거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근데 찾으셨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픽셀이 깨져서 그랬을 거야. 지금 읽고 계시는 중일 수도 있고. 그치. 책상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침대맡에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 네. 근데 진짜 저희 막 정신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너무 재밌는 거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한번 샥샥 이렇게 넘어가 보면 샥샥. 그 현실적인 거 고려하지 않고 뭐 해보고 싶은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책만사님이 멕시코 상남자요. 솜브레로를 쓰고 코수염을 기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제가 솜브레로가 뭔지 찾아보니까 그 멕시코 그 책 넓은 모자 있잖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꿈 이루시길 바라고요.
왜지? 아, 네, 근데 너무 재밌잖아요 이 네. 와중에. 6월에 쓰고 와주시면 너무 좋겠다. 네, 아 진짜. 네, 그리고 고은님은 세계 일주, 세계 평화, 미국 대통령님 참 힘드네요. 정말 세계 평화 세계 진짜 평화 바랍니다. 필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달봉님은 이거 너무 재미있게 보내주셨는데 터틀넥 프레스를 자꾸 터틀넥 익스프레스로 헷갈린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의미 부여가 중요하잖아요. 달봉님께서는 느릿느릿 보내는 마음이 정광석화처럼 가슴으로 파고든다고 할까요?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은 터틀넥 프레스에서 출판하기, 그리고 숲과 바다가 공존하는 마을에 집 짓기, 그리고 그 집을 작가의 작업실로 내어지고 숙식 제공하기를 와. 해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리고 또 출신으로 저희 세 명을 초대해 주셨어요. 싱싱한 회를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사드릴 돈과 의향이 있으시다고. 이야. 이렇게 또 이거 바로 캡처해놨고요. 저희가 돈이라고 정확하게 써주셨어요. 전 돈에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훈님은 현실적인 걸 고려하지 않는다면 당장 그림만 그려서 그 자리에서 팔면서 살고 싶다라고 와, 하셨어요. 약간 유럽 어느 거리가 생각나지 그러니까 않나요? 어디 파리 같은데 서 생각이 떠올랐는데 너무 참 재밌게도 윤희영님은 저희 남편이 딱 그랬어요. 이제 제가 남편 얘기 쓴 거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그리고 갑자기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편분이 그림을 그리고 계시대요. 영훈님 화이팅. 두 분은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부부는 아니신 부부는 아니십니다. 네. 여기는 남편님은 그리고 계세요 이미. 네. 그리고 담님이 정말 긴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삶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자립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주어진 대로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매번 끝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빨리 이 일이 끝났으면, 빨리 이 시절이 끝났으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난 삶은 그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늘 토대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에게 선을 베풀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가끔은 등을 기대게 해주었던 사람들이 없었으면 오지 못했던 길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삶이라는 걸 생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전히 사는 일에 있어서는 걸음마를 떼고 있는 듯하지만 열심히 걷고 차곡차곡 마음을 쌓아서 한 사람으로서 자립해서 언젠가 제게 손 내밀어 주었던 사람에게 손 내밀 수 있는, 등을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 제가 시도하고 싶은 일은 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편안한 웃음을 만들어주는 일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음. 맞아. 뭔가 어른이 되면서 뭔가 어떤 걸 해치우는 그런 미션들을 맞아요. 계속 수행해 오면서 지금 담님이 말씀해주신 이런 감각을 좀 잊고 사는 것 같기는 하네요. 저도 그래서 막 여행 가면 자꾸 다음 어디 가야 되지? 뭐 이런 생각 하게 되니까 그때마다 막 의식적으로 아니야 지금 눈앞에 있는 걸 봐야지 뭐 이렇게 혼잣말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 다음이 아니라 지금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시 생각합니다. 그 약간 토대란 말이 나와서 우리가 집 짓기 오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삶도 짓고 있다. 우리가 계속 삶을 짓고 있는 그 과정에 있으니까 그 과정 자체 되게 아까 주아님이 뭔가 기록을 쭉 하셨다는 것처럼 이게 되게 소중한 과정인데 우리가 너무 우리한테 관대하지 않을 때 굉장히 부실공사하고 있는 느낌 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얼마나 꾸준히 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편지였어요. 네. 저희가 지금 최대한 많이 소개해 드린다고 했지만 그러게요. 지금 방송에서 다루지 못해도 전부 저희가 다 읽고 그리고 녹음하지 않는 순간에도 이 얘기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하면서 서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저희 다 하나하나씩 다 보고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벌써 지금 1시간이 지났다고 네. 하네요. 주아님이. 네. 이야기들 덕분에 약간 여행하는 것 같아요. 편지들 읽을 때 너무 맞아요. 다양한 세상, 다양한 눈들로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오늘도 지금 해가 점점 지고 있네요. 네.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네. 그게 공간 여행이기도 한데 시간 여행이기도 해요. 10년 뒤로 가봤다가 그러게요. 이전으로 가봤다가 오늘도 덕분에 좋은 여행했습니다. 네. 조아님 어떠셨나요 오늘? 매주 녹음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냥 이렇게 답장을 보내주시는 게 전 아직도 신기해요. 맞아. 그죠? 맞아. 진짜. 저 진짜 이 공무 편지 보내고는 하루에 몇 번씩 그 우편함을 열었다 마치 뚜껑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듯이 네. 들어가서 봐요. 너무 행복하고 신기하고. 진짜 음. 그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서로 연결되는 감각이 서로 좋다는 증거 아닐까요? 네. 근데 이렇게 받아보고 나니까 제가 구독하는 뉴스레터들이 또 다른 게 있잖아요. 그쵸. 한 줄이라도 답장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맞아. 해서 진짜. 근데 모든 뉴스레터들이 답장 채널을 열어놓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열어놓은 것들이 있으면 한 줄이라도 그리고 또 그 마틸다님 덕분에 이제 손편지 오는 것도 저희가 게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주소 알려드리면 서울 마포구 양화로 7길 14 포레스트 합정 5층 거북목 라디오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편번호 알려줘야죠. 우편번호는 04037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또 너무 덕분에 즐거운 대화했고요. 오늘은 또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럼 이제 4월에 오는 거예요? 와, 진짜 시간 너무 신기하다. 진짜 이 얘기는 정말 해도 그니까 아니 이게 막 우리 엄청 과거 얘기하다가 그쵸. 이 방송 3월 20 며칠에 나갈 맞아. 거고 그리고 이제 4월이라고요? 4월이고. 네, 4월에 또 만나요. 네, 그때 또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조금 이제 기온이 풀리면서 또 다른 기온의 이야기들이 또 오지 않을까. 또 그 이야기들 같이 나눠보는 시간 또 4월에 만나겠습니다. 다들 숙지 내셨죠? 네, 숙지했습니다. 질문하시려면 지금 하세요. 잠깐만요. 네, 됐어요. 우리 이번엔 한 번에 합시다. 네. 갑니다. 네, 지금까지 거북목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